경춘선 갈매 역세권이기도 하지만 별내역까지도 비슷하게 접근 가능한 위치여서 8호선 환승을 통한 잠실까지 접근도 편리한 여건입니다. 하남 교산과 같이 실 거주 의무 3년이 걸려 있습니다. 승인기관에서 인정하는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단지라는 의미죠. 구리 갈매 역세권 A1 블럭은 경량 1급, 중량 3급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한 타 단지들과 비교해보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등급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50% 대출에 이자료로 10% 정산하는 것이 최적 조합으로 보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집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오늘은 신규 분양 단지의 분석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7월 29일 구리 갈매 역세권 지구 A1 블럭 신원 희망타운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총 1791세대 규모의 사전 당첨자를 제외한 461세대가 본청약 물량으로 나왔는데요. 21년 12월 사전 청약 후 3년 반 정도가 지났고 분양가가 20% 정도나 올랐습니다. 지난주 공고된 왕숙지구 신이타 A2 블럭과 유사한 상승률이고요. 분양가는 55 타입을 기준으로 왕숙 대비 7천만원 정도 더 높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가능한 상황이고 더불어서 왕숙지구 B1, B2 블럭, 진접 2지구 A1, A4 블럭 청약 공고도 게시되면서 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빠질 전망입니다. 일단 오늘은 구리 역세권 지구를 알아보고요. 추가로 왕숙 B1, B2 블럭, 진접 2지구 A1, A4 블럭도 알아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알찬 정보 또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공신력을 담보하진 않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먼저 구리 갈매 역세권 지구의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구리시 갈매동 일원에 약 9년여의 조성기간을 거쳐 24만 평 규모로 총 6,162호를 공급할 예정인 공공주택지구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요. 입지적으로 동남쪽으로 구리 갈매지구와 북쪽으로 남양주 별내지구가 각각 43만 평, 154만 평 규모로 이미 조성되어 있어 남양주와 구리를 연결하는 거대 신도시의 완성형 주택지구이기 때문에 갈매 역세권 지구는 기존 도시 인프라를 활용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경춘선 갈매역이 지나고 있는 권역인데요. 경춘선을 공유하는 GTX B 노선이 지난다는 점입니다. 현재 기준 갈매역은 GTX 정차역은 아닙니다만 갈매역 정차를 주장하는 구리시의 의견을 계속 무시할 수 있을지는 상황을 봐야 할 듯합니다. GTX C 노선의 인덕원역도 원래는 정차역이 아니었는데 안양시의 지속적인 요구로 마침내 정차역으로 확정이 된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럼 입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경춘선 갈매 역세권이기도 하지만 별내역까지도 비슷하게 접근 가능한 위치여서 8호선 환승을 통한 잠실까지 접근도 편리한 여건입니다. 특히 별내역은 GTX B 노선 정차역이기 때문에 개통되면 갈매역의 GTX 정차 추진 여부와 무관하게 여의도까지 접근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수도권 제1순환 세종 포천 고속도로를 통한 광역 진출입도 편리한 입지입니다. 학교는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28년 개교 예정으로 통학 여건이 매우 우수하고요. 갈매고등학교가 조금 거리가 있지만 신혼희망타운의 수요자들에게는 큰 고려 요소는 아닐 듯합니다. 편의시설은 별내역 이마트, 모다 아울렛을 비롯해서 갈매 행정복지센터가 도보권에 있고요. 한국체육박물관도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녹지환경은 단지 앞에 계획 중인 저류지를 활용한 근린공원과 갈매천 산책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5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46A, 55A 타입을 보면 3베이 판상형, 4베이 판상형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계속해서 55B, C, D 타입을 보면 4베이 타워형, 2베이 타워형, 4베이 판상형으로 A와 D 타입의 선호도가 높겠지만 타입을 따로 고를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주택 성능 중에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규제도 한층 강화되고 있고요. 모집 공고문에 공개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살펴보면 구리 갈매 역세권 A1 블럭은 경량 1급, 중량 3급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한 타 단지들과 비교해보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등급입니다. 다음은 분양가 경쟁력을 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도권 공공택지의 실거주 의무 기준에 의하면 하남 교산과 같이 실거주 의무 3년이 걸려 있습니다. 승인기관에서 인정하는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단지라는 의미죠.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갈매지구 단지 중에 2016년에 입주한 1444세대 규모의 LH 이스트 1, 51, 59 타입이 각각 4억 8천, 6억. 2018년에 입주한 1033세대 규모의 갈매 6단지 59 타입이 6억 2천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직관적으로도 시세 차익이 기대가 되는 분양가입니다. 최근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생각하는 수요자들은 별다른 고민 없이 청약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자, 먼저 자격부터 살펴보면요. 신혼, 예비 신혼, 한부모 가정에 입주자 주 6개월,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의 세대 총자산 3억 5천4백만 원 이하의 신분이 자격자가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1단계 우선 공급을 30%에 대해서 예비 신혼, 신혼 2년, 혼인 2년 이내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 및 한부모 가정이 되겠는데요. 1단계 우선 공급은 동일 지역 경쟁 시 우선 공급 배점으로 경쟁을 합니다. 2단계 일반 공급 60%는 혼인 2년 초과 7년 이하 및 3세 이상 6세 이하의 신혼 및 한부모 가정이 되겠고요. 2단계 일반 공급은 1단계 낙첨자와 함께 일반 공급 배점표로 경쟁을 합니다. 3단계 추첨 공급은 2단계 낙첨자와 추첨으로 경쟁해서 선정을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이 공공분양의 신혼특공과 다른 점은 배점에 해당 시도의 기준이 구리시가 아닌 경기도이고 신혼특공에서는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이지만 신혼희망타운에서는 1단계의 우선 공급 단계이기 때문에 구리시 외에 경기도에서 하는 예비 신혼부부는 특히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자, 그럼 청약 배정 물량을 살펴봅시다. 앞서서 설명한 대로 우선 30%, 일반 60%를 소수점 올림으로 먼저 배정을 하고 자녀 세대가 3단계 추첨으로 배정이 됩니다. 세대수가 모든 단계, 모든 지역에 배정되어 있어서 자격이 되는 수도권 거주 신혼부부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갈매 역세권 A1 블럭과 왕숙 A2 블럭, 진접 2지구의 A4 블럭이 같이 나왔는데요. 주거 인프라, 대중교통 여건, 단지 규모, 가격 경쟁력 어느 모로 보나 갈매 역세권이 더 좋아서 꼭 여기에 당첨되고 싶은데 당첨자 발표가 더 늦은 진접 2지구는 그래도 괜찮은데 당첨자 발표일이 더 빠른 왕숙에도 중복해서 청약 신청을 했다가 왕숙에 당첨되는 바람에 갈매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야겠습니다. 앞서서 당첨자 발표는 1단계 우선 공급은 10점 만점의 우선 공급 배점표로 경쟁을 하고요.
2단계는 12점 만점에 일반 공급 배점으로 경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점표에서 보듯이 1단계 만점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2단계도 11점 이상이 상당한 숫자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 1, 2단계 모두 만점 근처에서 추첨으로 당첨자가 가려질 전망이란 얘기고요. 갈매 역세권 지구처럼 인기 단지의 경우 만점 근처 커트라인에서 추첨으로 당첨자가 가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올해 분양한 공공주택의 커트라인이 대부분 잘 공개되지 않아서 예상이 쉽지는 않지만요. 연초에 분양했던 고양 창릉의 사례를 보면 신혼희망타운은 우선 단계에서 만점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가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매 역세권 지구냐, 왕숙이냐, 진접이냐를 고민할 상황은 아닙니다. 신혼부부라면 당첨자 발표율이 다르기 때문에 셋 다 중복 청약으로 최대한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2단계 일반 공급에 3단으로 13점 만점이신 분은 골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혼희망타운만의 특징에 대해 감안해야 하는 게 더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계약자들은 의무적으로 수익형 모기지에 가입해야 합니다.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 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 차익의 최소 10%에서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 시점에 장기 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키포인트는 이 부분. 1.3%의 저금리로 장기 대출이 가능한데 매도 차익을 일정 비율로 정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산 비율 표를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대출 기간이 길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이득인 것 같긴 한데 시뮬레이션의 가지수가 워낙 많고 복잡해서 모두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적어도 이 정도를 목표로 가입 및 보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유 기간은 10년 정도 보유했다가 파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2명 혹은 1명을 가지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겠습니다. 분양가는 55 A타입을 기준으로 4억 9,600만 원입니다. 10년간 보유 후 매각 시 매각가와 차익은 9억 9,200만 원, 4억 9,6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출은 70%에서 30%를 받는 경우 대출금 총액은 이렇게 됩니다. 이때 기금 정산은 대출 비율과 1자녀, 2자녀일 경우에 따라 10%에서 30%의 비율로 정산이 되는데요. 비율을 적용해서 환산해보면 최저 4,960만 원에서 1억 4,880만 원까지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계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3%라는 초저금리로 대출이자가 매우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담대를 통해 대출받았을 경우와 비교해서 이자비 절감액을 계산해보고 기금 정산액과 비교해보면 최적 옵션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50% 대출에 이자녀로 10% 기금 정산하는 것이 최적 조합으로 보입니다. 정산액은 4,960만 원인데 저금리로 절감되는 금액이 5,737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750만 원 정도는 더 이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단 1자녀인 경우에는 40% 대출인 경우에 손실액이 가장 적은 마이너스 2,772만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매도 차액과 연동돼서 더 커지면 정산금액도 커질 수 있고요. 매도 차익이 더 적으면 정산금액은 줄어들게 되겠죠. 자, 정리해 봅시다. 남양주 왕숙지구에 이어 구리 갈매 역세권 지구에도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이 개시되었습니다. 신규 개발되는 신도시가 아니라 기존 갈매지구, 별내지구의 확장 개념의 신도시로 인프라 조성 속도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메리트가 아주 큽니다. 특히 갈매역뿐 아니라
GTX 정차 예정이면서 8호선 환승이 가능한 별내역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광역 진출이 편리한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분양가 경쟁력이 높아 직관적으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입니다. 이에 일반 공공분양의 신혼특공에서는 후순위로 밀리는 예비 신혼부부나 구리 외의 경기도 거주 신혼부부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수익 공유형 모기지 가입이 의무사항이니만큼 대출 규모 및 자녀 계획과 잘 연동해서 최적의 조합을 목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분들이 항상 고민하고 더 나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